안녕하세요, 닥터 바를정입니다. 오늘은 메니에르에 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내원하셨던 메니에르 여성 환자분께서 2달 정도 치료 후 호전이 되어서 일도 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환자분은 어느 날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느끼셔서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메니에르 진단을 받으셨고요. 약 처방을 받았지만 계속 매일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재발되어서 한의원에 내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어지럼증과 동시에 이 환자분은 평소 소화도 안 되시고 식욕도 많이 떨어진 상태로 전반적으로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셨고요. 특이사항으로 이명이 2년 전부터 있었으나 따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셨고요. 어지럼증이 지속적으로 재발되다 보니 예전에 들리던 이명도 더 크게 들리고 머리도 훨씬 더 아프다고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평소보다 피로도 더 예민하게 느끼셨고요. 스트레스도 더 힘겹게 느껴진다고 하셔서 직장에 병가를 내고 내원하셨습니다. 우선 메니에르 병이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니에르 병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이 회전성 어지럼이 느껴지고 이 삐 소리가 나는 이명이 생기고, 그리고 또 소리가 안 들리는 난청이 생기고, 귀안이 먹먹한 느낌이 드는 이 충만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한동안은 괜찮다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 반복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쪽 귀가 며칠 먹먹한가 싶더니 갑자기 이 롤러코스터를 탄 듯이 이 빙글빙글 돌고 토를 하고 꼼짝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 있으니까 또 나아지는데 며칠간은 또 멍하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빙글빙글 어지러운 증상이 다시 심해집니다. 그리고 흔히 메니에르 병이라고 하면 이명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메니에르 병 중에 하나가 이명입니다. 메니에르 병이라는 큰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메니에르 병을 비교해보면 병의 원인도 상당 부분 겹칩니다. 그런데 이명은 이 달팽이관에 국한된 문제입니다. 반면 메니에르 증후군은 달팽이관 뿐만 아니라 이 평형감각을 느끼는 전정기관, 회전감각을 느끼는 반고리관까지 병변의 부위가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달팽이관에 의해서 생기는 이명뿐만 아니라 평형감각을 느끼는 전정기관과 회전감각을 느끼는 반고리관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난청과 어지럼, 이 충만감까지 메니에르 증후군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메니에르 병은 아직까지 병이 발생하는 원인과 이 생리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속귀에 이 내림프가 축적되어 생기는 내림프 수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귀 속에 있는 이 달팽이관에는 물이 적당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 즉 내림프액의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막히거나 붓게 되면 귀가 꽉 차는 느낌이 들면서 이 소리가 안 들리고 이명이나 난청이나 어지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림프 수종은 내 림프액이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생기기도 하고요. 이 내 림프액의 이 바깥쪽에는 이 외 림프액이 뇌척수액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뇌척수액과 외 림프액이 부족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내 림프액이 팽창되어서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니에르는 청각기관과 균형기관을 둘 다 침범하기 때문에 어지럼증과 이명 관련 증상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증상이 모두 함께 나타나지 않고 그중 일부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 혈관으로 비유를 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요. 우리 혈관도 평소에는 잘 흐르다가 어느 부위가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다양한 병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귀에도 우리의 피처럼 흐르는 내 림프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치료를 해서 좋아질 수는 있지만 이 완치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좋아졌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할 수가 있는데요. 생활관리는 국물, 젓갈류, 가공식품 등의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저염식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식이 조절로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나트륨 축적으로 인한 부종은 줄일 수가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메니에르 발작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경험을 하시는 것처럼 과로와 스트레스는 최대한 피해 주시고 일상 속에서 최대한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금연, 금주를 하고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행기를 탈 때 귀가 먹먹하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또 처음 시작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귀의 압력이 갑자기 변하는 환경은 메니에르에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비행기를 탄다든가 갑자기 너무 무거운 것을 들려고 힘을 꽉 주는 것 같은 활동도 삼가셔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수중의 개념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실제로 저 역시 임상을 통해서 이 어지럼증의 중요한 원인을 수종, 수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의학 서적을 보면 메니에르병과 유사한 증상들을 치료한 처방이나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수독이 머리와 귀에 있으면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 관절이나 이 수독에 쌓이면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리 부종이나 소변 문제도 수독이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 같은 경우에 한약 처방은 우선 이 수독을 제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이뇨작용을 증가시켜서 이 스트레스로 인한 열을 바깥으로 배출을 하고 귀의 신경을 순환시키는 약재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몸이 굉장히 차고 말초로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상체에는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로 인한 열이 몸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소화기와 잠 문제를 동반하고 있어서 처방에 들어간 거죠. 이와 함께 틀어져 있는 목뼈와 두개골을 추나요법을 통해서 바로 잡아드렸습니다. 이 목뼈와 두개골이 틀어지면 여기 머릿속으로 가는 노란색 신경이나 빨간색 혈관들을 미세하게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개골 안에서 발생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의 다양한 증상들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메니에르 환자의 경우에는 안 좋은 쪽으로 1번이나 여기 2번 목뼈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흔하고요. 그 아래쪽으로 목과 등뼈도 비틀비틀 틀어진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을 맞춰주면 머리와 목 주변의 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어지럼증 증상이 거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명의 치료법도 유사하고 질환 자체도 유사한 질환인데요. 메니에르 병 증상 중에 말씀드렸듯이 이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분도 예전에 2년 전부터 이명이 조금씩 있으셨던 분이셨고 메니에르가 발병하면서 이명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메니에르 병의 치료는 이명 외에 이 어지럼증이라는 더 넓은 범위를 치료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께서 치료를 시작한 후 이 2주 정도까지는 어지럼증이 며칠에 한 번씩 계속 되다가 15일 정도 후부터는 이 어지럼증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반응을 보였고요. 이 어지럼증의 강도가 줄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식거리고 소화가 답답한 증상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되었을 때는 어지럼증이 10에서 20% 정도 남아있다고 하셨는데요. 몸이 자연스럽게 편해지다 보니 식욕이 증가하셨습니다. 2달 정도 후에는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거의 내원은 못하였고요. 한약 처방만으로 이제 치료를 이어가셨습니다. 메니에르라고 하면 환자분들의 증상이 너무 괴로운데 치료가 과연 가능한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메니에르 병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드린 이 내용을 참고하여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